안녕하세요. 교사 송성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뭐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 이런 것들을 키우면 좋고요.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코딩 같은 거 하는 거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 시기에는 어떤 것들을 배우면 좋을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적 사고력이 인공지능 시대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은 전문가분들이 하고 계세요. 제가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데이터 리터러시가 비판적 사고력을 키우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한성과학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랑 거의 1년에 걸쳐서 진행했었던 데이터 프로젝트 융합 수업 사례를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수업을 2020년에 했어요. 여러분들 혹시 2020년에 어떤 해였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 해서 심지어 2020년 3월에는요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았어요. 선생님들은 출근을 하셨는데 전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학교가 3월인데 개학을 안 할 수 있지? 실제로 6.25 전쟁 기간 중에도 이제 학교가 열었다고 하는데 2020년 3월은 그만큼 굉장히 심각한 해였죠. 그리고 그 당시에 상반기를 뜨겁게 전 국민을 반반으로 이제 갈랐던 어떤 주제가 있었는데, 바로 재난지원금을 모두에게 똑같이 주는 게 타당한가, 아니면 어려운 분들에게만 좀 더 많이 주고 좀 여유가 있는 분들한테는 적게 주는 선별 지원을 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것이 당시에 설문조사를 해보면 50대 50으로 굉장히 팽팽한 그런 논란이 되고 있는 토론의 주제였습니다. 당시에 저희 학교에서 사회선생님, 국어선생님, 그리고 제가 아이들에게 디지털 리터러시, 특히 데이터 리터러시를 키워주기 위해서 어떤 수업을 해볼 수 있을까라는 걸 이제 함께 연구를 하다가, 아이들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토론을 하는 이런 수업을 하면 아이들에게 굉장히 데이터 리터러시를 키워주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서울대학교에서 석사 논문을 함께 쓰시는 연구원 분들과 함께 저희 학교에서 그런 수업을 했습니다. 이 수업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논문으로도 내온 게 있어서 관심 있는 분들은 또 논문을 참고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아무튼 데이터 기반 토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수업을 저희 국어 선생님, 사회 선생님, 그리고 제가 1년 동안 수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이 수업은 보통의 토론 수업이 예를 들면 인터넷 기사나 아니면 어떤 권위 있는 분들의 책, 많은 권위인분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근거로 들어서 토론을 했다면, 저희가 설계한 토론 수업은 데이터에 기반해서, 그러니까 누군가가 가공해 놓지 않은 로우 데이터를 가지고 이 데이터를 내가 이렇게 분석을 해봤는데 이 분석한 결과 나는 이렇게 해석을 하였고, 그래서 나의 주장은 이렇게 맞다고 생각한다, 또는 이 데이터를 이렇게 해석한 결과 당신 팀의 주장은 이렇게 타당하지 않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한 단계를 더 추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논거를 설명할 때 반드시 데이터에 기반해서 그 논거를 들어라 라고 하는 점이 기존에 있던 토론 수업과 조금 달라진 점이었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느끼고 배웠어요. 그런데 제가 이 토론의 마지막 장면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있었는데, 어떤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찬성팀과 반대팀이 같은 데이터를 놓고 각기 다른 주장을 하는 게 저는 너무 신기하고 놀라웠어요 라고 하는 어떤 아이의 그런 느낀 점을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듣고서 어떤 걸 느꼈냐면요, 데이터라고 하면 우리가 그동안 팩트, 그러니까 사실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사실이 물론 중요하죠. 데이터에 기반해서 이야기하는 게 물론 중요한데, 데이터에 기반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옳은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같은 데이터라도 찬성의 입장에서 해석할 수가 있고 반대 입장에서 해석할 수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사실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고, 다양한 의견이 있을 때 이 다양한 의견들이 공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를 저는 그 아이의 느낀 점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리터러시라는 게 비판적 사고력과 왜 중요하냐, 같은 데이터를 굉장히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런 수업을 해보면 아이들이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관점에서 질문을 해내고, 같은 문제더라도 다양한 답들을 찾아내는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교과서에서는 하나의 이야기는 하나의 관점으로만 해석이 돼야지 정답인데, 시험 문제는 하나의 시, 문학조차도 하나의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정답인데, 데이터의 세계는 다양한 답들이 다 용납이 되고 이 다양한 답들이 오히려 더 장려가 되는 그런 수업이구나라는 것들을 아이들이 느끼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데이터라고 하는 어떤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을 두고 새로운 관점으로 질문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요. 또 이런 데이터를 해석하다 보면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해석하는 렌즈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데이터 리터러시랑 절대 떨어질 수 없는 게 바로 질문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데이터에서 다양한 질문을 해내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데이터 리터러시 수업의 가장 중요한 장면은 학생들이 데이터에 질문을 하는 거고, 그 질문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답을 찾아내는 과정을 이제 스스로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데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뭘 잘해야 되느냐? 코딩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데이터에 질문을 잘하기 위해서는 배경 지식이 풍부해야 해요. 네, 바로 도메인 지식입니다. 이 분야에 대한 얼마나 풍부한 배경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런 관점으로 질문할 수 있고, 남들이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접근으로 질문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시대가 되어서 지식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그 이야기의 아마 본질은 지식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이해를 하는 건 중요한데 암기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 이제 이런 맥락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인공지능 시대에 문제를 잘 발견하기 위해서는 도메인 지식, 그러니까 배경 지식이 풍부해야 된다. 역시 그래서 지금도 독서 엄청 중요하고요. 어떤 교과적인 지식, 특히 예를 들면 학교에서 배우는 사회나 과학과 같은 그런 과목들을 배우는 게, 내가 만약에 저는 컴퓨터 공학과를 갈 거기 때문에 사회는 저랑 관련이 없어요가 아니라, 사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나중에 어떤 데이터를 해석할 때 사회적인 맥락에서 그 문제를 해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다양한 분야에 대한 독서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소통 능력입니다. 소통 능력이라고 하는 게 말 잘하는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것은 데이터를 해석했을 때 내가 이 데이터를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나의 의도를 담아서 이 데이터를 어떻게 사람들에게 설명할 것인가, 또는 저 사람이 적어준 데이터로 나에게 그래프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저 데이터에 담겨 있는 의미는 무엇이 있을까, 그러니까 데이터와 그래프 너머에 있는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 또 데이터에 나의 의도를 담아서 표현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도 역시 데이터 리터러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데이터의 소통적인 측면이 됩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디지털 소양을 강조하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 부모님들께서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통계적인 지식 쌓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질문과 소통,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에 대한 배경 지식, 문제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힘이라면, 통계는 데이터를 해석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힘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토론 수업에서도요, 경제랑 관련된 그래프를 아이들이 굉장히 잘 분석을 했어요. 아이들 코딩을 잘 해서 데이터를 분석을 했는데, 이 그래프를 보고 아이들이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장면을 보고,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른다라는 속담이 이런 경우구나. 그러니까 그래프는 나왔는데 이 그래프를 해석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가 경제적인 배경 지식, 두 번째는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나 틀린가, 이거 통계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나요?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는데, 그래프를 그렸더라도 그래프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으면 해석할 수가 없고, 이걸 통계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해석할 수가 없다면 바른 해석을 할 수가 없다라는 점을 제가 그런 토론 수업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어요. 아이폰은 2007년에 나왔습니다. 엄청 오래됐죠? 그리고 챗GPT는 2022년 11월 30일에 출시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이런 이제 테크니컬한 부분에 대한 좀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저는 출시하고 한 하루 이틀 만에 2022년 12월 2일부터 저는 처음 사용을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언론에 주목받기 한참 이전부터 저는 한 400명 넘는 이제 정보 선생님들과 함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챗GPT라는 새로운 AI가 나왔는데 굉장히 흥미롭다, 이게 교육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라는 이제 온라인 세미나도 한 2번 정도 열면서 다양한 관점을 공유해봤습니다. 근데 사실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저희가 이런 논의를 통해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을 모두가 좀 공통적으로 인식을 했던 게, 사람에게 문제는 절대 없어지지 않을 거라는 것이 일단 첫 번째 확실한 점입니다. 챗GPT가 아무리 대단한 문제를 풀더라도 우리 사람에게 문제가 없어질까요? 난 더 이상 내 인생에 문제가 없어, 이러진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는 앞으로 끊임없는 문제는 계속 나타날 텐데, 우리 아이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 인공지능이 필요한 것이다 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인공지능 자체를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비판적 사고력이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인공지능으로 이 문제를 푸는 것이 적절한가 그렇지 않은가, 약간 윤리적인 측면에서의 평가를 포함해서요, 이 문제는 인공지능을 풀었을 때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또는 이 문제는 인공지능으로 문제를 풀었을 때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그랬을 때 다른 나라에
어떤 피해를 끼칠 수 있거나 특정 어떤 성별이나 특정 인종에게 차별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 문제는 인공지능을 푸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 것 같아요 라는 그런 판단들을 하는 것이 앞으로 굉장히 좀 중요해지지 않을까,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결국 제가 오늘 말씀드린 모든 것들의 핵심은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사실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이미 100년 전에도 인정을 받았고요. 장영실 같은 그 시대에도 그런 신분의 차이를 극복할 정도로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인정을 받았던 것처럼 앞으로 문제 해결 능력은 10년, 100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중요할 건데, 이제 그런 문제 해결 능력에 있어서 이런 데이터, 인공지능 이런 것들을 잘 다루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양극화가 좀 발생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이 또 많은 전문가분들이 하시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도 우리 아이들이 단순히 스마트폰을 잘 쓰고 어떤 기기를 잘 다루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만나게 될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유형의 문제, 그런 문제를 풀 때 우리 아이들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될 것이 바로 디지털 리터러시, 데이터 리터러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제 이런 기회를 보편적으로 주는 것이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특정한 과목에서만 이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국어 시간, 사회 시간, 영어 시간, 모든 시간에 다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배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손자병법에 나오는 말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알려진 이야기인데, 사실 그 뒤에 추가로 한 문장이 더 붙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이지만 하늘을 알고 땅을 알면 승리가 거의 온전해진다 라는 말이 있어요. 손자병법에 나오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하늘이면 뭐예요? 오늘 아침, 저녁에 날씨가 바뀌죠. 그거 굉장히 트렌디한 거예요. 트렌디한 부분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땅 어때요? 하늘을 알고 땅을 안다고 했을 때 땅은 10년이 지나야 강산이 바뀐다고 하니까요. 한 10년은 지나야 조금 바뀐 부분,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부분을 알면 승리가 거의 온전해진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자기가 커나갈 이 세상에 대해서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근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10년, 100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을 어떤 땅과 같은 부분들은 무엇이 있는지 아이들이 앞으로 자라나면서 그런 관점들을 갖게 해주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굉장히 트렌디한 부분으로는 최근에 인공지능이 그런 트렌디한 부분을 담당하겠지만, 저는 10년, 100년이 지나더라도 이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또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핵심 역량, 미래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10년, 20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의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줄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전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아이들이 자신을 잘 아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피지기의 시작은 결국 나를 아는 거죠. 사실 우리 많은 아이들이 이제 수학 공부해라, 영어 공부해라, 무슨 대학교 가라, 무슨 과를 가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면 결국은 내가 누군지 잘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어린 단계에서부터 아이들이 자기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 많이 도움을 주시면 좋겠고요. 앞으로 저는 30년 후에 변하지 않을 거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다면, 디지털 세상이 분명히 지금보다 더 확장될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30년 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PC라고 하는 게 이제 막 도입되기 시작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인터넷 20년 전부터 도입되기 시작했어요. 스마트폰 10년 전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30년 후에 우리가 살아갈 세상이 얼마나 더 많이 디지털 세상으로 확장이 될 것인가, 너무 자명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세상의 확장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새로운 기회를 잘 잡아가지고 자신을 알고 타인과 멋지게 소통하면서 세상을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내는데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릴 이야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